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장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당장 만나의 진행자 신홍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덩달아 신나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마주하는 마음으로 저도 신나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가수 이현학입니다. 네, 현학씨 정말 네. 오랜만에 우리 네. 팟캐스트 당장 만나 녹음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개인 솔로 앨범도 준비하고 또 회사도 운영하면서 공사가 다 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네네. 홍윤 씨와 중간에 네. 만나면서 홍윤 씨 근황 많이 듣긴 했지만 네네. 여유로운 한때를 많이 보내셨다라고 그쵸.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한가롭게 많이 보내는데 저는 우리 당장 만나 다시 하게 될 날만 손꼽아서 네. 진짜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주로 뭘 하면서 지내셨나요? 저 영화 많이 봤어요. 영화. 네, 영화 많이 보면서 요즘 스마트폰에 영화 네. 보고 별점 매기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네, 그거에 제가 1200개가 넘게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서 저보고 아마추어 영화인이라고 등급도 매겨줬어요. 뿌듯하셨겠어요? 저 영화 보는 거 진짜 많이 하고 즐기는데. 네네. 현학 씨도 영화 보는 거 좀 즐기는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저만의 영화관은 바로 제 방입니다. 그죠?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빈도보다 집에서 보는 게 훨씬 많고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즐겁게 영화 감상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영화 감상 사실 제약이 많아서 그렇죠. 조금은 좀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사실 많죠. 저는 다리가 불편한 저도 영화 관람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생각 외로 진짜 많아요. 이를테면 일단 영화관 안에 계단, 난간이 없어서 혼자서는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하고 일단 그렇죠. 그리고 제 보폭이 너무 커서 먼저 앉은 관객들 사이를 비집고 자리에 앉는 게 진짜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전 보통 늘 거의 영화 볼 때 영화관에 맨 먼저 들어가는 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오고. 네, 진짜로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영화를 본다는 표현 자체도 좀 누군가가 배제된 표현이 아닌가. 관람하다나 그렇죠. 즐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을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이렇게 영화 얘기를 조금 저희가 서두에 꺼내봤는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모신 초대 손님과 영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먼저 드려봤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의 손님 모시고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들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우리 사회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의 김수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장애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상영하고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의 대표 맡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당장 만나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배리어프리 영화라는 것 지금 그리고 운영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배리어프리라는 게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건축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고 배리어와 프리, 그러니까 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단이나 이런 걸 없애서 슬로프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층을 이동한다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접목이 돼서 영화를 보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화면 해설을 넣어서 이제 그 화면에 다 읽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소리 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해서 영화를 같이 보실 수 있는, 즐기실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배리어프리 영화고, 영화인이 직접 배리어프리 영화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올해 9년째 맞이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시청각 장애인들만을 위한 영화라고 보면 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이 배리어프리 영화가 시청각 장애인들만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생각보다 영화를 봤을 때 앞에 내용들이 잊어버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 주인공의 이름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나 그러면은 이제 화면 해설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누가 뭘 했다. 예를 들어서 현악이 뭐 노래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현악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진짜 그래. 저희가 요새 이제 그 치매인 분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컨디션을 좀 만들어 보자. 그 베리어 프리 영화가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치매인 분들은 사실 앞에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은 뒤까지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모르시지만은 그 순간은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 준비하면서 몇 편을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진짜 그 재미가 있어요. 내가 많이 봤던 영화인데도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구나는 그쵸.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리어 프리 영화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면 해설을 해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제작된 베리어 프리 버전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늘 보면서 궁금해요. 화면 해설 영화가 화면 장면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 사실 단어 사용부터 시작해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화면 해설 영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작되는지도 보면서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저작권을 득해야 되는 거고요. 예. 거기서부터 저작권 네, 베리어 프리 영화를 만들 때는 외화와 한국 영화는 좀 다르죠. 외화는 저희가 더빙을 해야 되니까 더빙을 하려면은 외화는 더빙할 때는 더빙 번역이 그냥 자막 번역과는 또 달라요. 입에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한국어를 딱 맞춰야 되고 번역자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번역 다 되면 성우 캐스팅해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한 다음엔 다 이제 믹싱을 다시 다 조정을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화면 해설 넣죠. 한국 영화는 보통 이제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한테 의뢰를 드려서 같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화면에서 작가가 쓰면 그거를 감독님하고 같이 감수를 보죠. 이것이 제대로 된 그 영화의 이해가 맞는 건지. 영화는 사실 미장센이라고 해서 안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를 즐기는 거지 화면 해설이 주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자막이 주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얘가 튀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있고 나레이션을 하는 배우, 저희는 주로 배우분들인데 어떤 배우와 작업을 할 것인가. 그래갖고 배우분하고 날짜도 맞춰야 하고 배우분들은 날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 작업하면 전체 사운드를 가지고 다시 믹싱을 하죠. 대표님 방금 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베리어 프리 영화에 나레이션 해주는 배우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진짜 대배우분들이 오셔서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거쳐가셨을까요? 처음 작업했던 분은 엄지원 씨. 근데 엄지원 씨 2번 하셨고 한효주 씨, 엄지원님, 한효주님, 한지민 씨, 한지민님. 김성균 씨, 작년에 정유미 씨도 하셨고 수지 씨도 했고 문근영 씨도 했었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문득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까 전에 베리어 프리 영화를 제작하실 때 제작사의 저작권을 득해야 된다고 하셨고 네. 이렇게 배우분들이 함께 하시기도 하는데 처음에 우리는 베리어 프리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영화사나 또 배우분들은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시는지도 약간 궁금해지는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다들 좋은 일 하네. 그 다음에 왜 하니?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왜 니네가 하니?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작정 만든 게 그 수리끼면 집에 가자라는 영화 저희 첫 작품인데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샘플로 만들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설득을 했죠. 술이 깨면 집에 가자. 네. 정말 설득하시고 어렵게 섭외하시고 정말 저작권을 득하셔가지고 영화를 만드시는 수고가 제가 집에서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저희한테 힘이 되는 일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되게 훈훈한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작품들 중에 핫하게 한번 떠오른 작품이
하나 있어서 제가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영화였죠. 예, 진짜 많이 봤는데 이 너의 이름은이 더빙 작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핫하게 인터넷에서 많이 좀 핫했어요? 예, 떠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너의 이름은을 김소연님이랑 지창욱님이죠. 네. 그렇죠. 아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네. 지창욱님이 이렇게 와서 그걸 해주는데 댓글들이 인터넷 여론들이 아니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외화 작업들을 성우들을 안 쓰고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쓰냐? 이거 지금 잘못된 거다. 쟤들이 이렇게 발령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아직 보지 않은, 네. 아직 개봉하지 않았는데 비판하는 여론들이 막 이렇게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고 제 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네, 그런 오는 지점이 일이 있었는데. 있었다라는 걸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당시에. 네. 근데 사실 시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영화를 또 되게 좋아하고 저는 더빙판도 봤고 보셨잖아요. 네. 실제 원어판도 봤어요. 근데 둘 다 본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 애니메이션 더빙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된 케이스가 있고 안 된 케이스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정말 만족하면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대본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배우님들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의 이름 같은 경우는 영상미가 되게 있는 그쵸.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오히려 배우님들이 하니까 애니메이션은 영상미랑은 사실 거리가 멀다라고 많이들 흔히 인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애니메이션을 성우분들의 목소리로 들으면 이게 정말 철저하게 애니메이션 생태계의 작품이라고 느껴지는데 배우님들의 더빙으로 들으면 이게 영화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네. 이런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유명한 배우님들의 더빙이 명과 암이 있지만 저는 너의 이름은 되게 만족하면서 봐서 사실 방금 놀랐어요. 그런 댓글들이 있었구나라고. 이거 봐요.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이렇게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일단 엄청나게 많이 이게 네. 당시에 좀 심할 정도로 댓글들이 악플들이 좀 이렇게 있곤 했는데 자 우리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던 거 우리 대표님 당시에 신경과 좀 어떠셨는지 당시 상황에 지금 조금 지났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현아 씨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더빙에서 저희도 이게 그 판타지나 애니메이션에 약간 과장됨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냥 배우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 과장함이 배우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은 영화들은 성우들이 훨씬 잘하세요. 실사 영화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배우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것에 더빙을 해야 되면은 저희는 배우들이 하는 거에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남녀 그 고등학생들의 사랑 얘기잖아요. 그쵸. 이 사랑 얘기했을 때 이게 그냥 연기만 잘하는 것보다는 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적합해야 되는 게 있죠. 일본에서 더빙도 배우들이 했는데 역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해서 저희는 사실 그 느낌에서는 일본의 그 배우가 굉장히 잘하는 배우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지만 주인공의 그 이제 그 남성성 하고는 조금 떨어졌는데 지창욱 씨가 훨씬 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잘하셔서 되게 그때 두 분 다 녹화 중이었어요. 그 드라마 작품 중에 작품 중이었어요. 진짜 바쁜 와중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배우분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근데 제가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좀 팁을 하나 드리면 더빙이 정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보시려면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정말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 있는 효과음과 음악과 목소리가 묻혔을 때 그 장면이 잘 상상이 되면 정말 더빙 잘 된 작품인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져. 이게 그 극 중에 있는 배우나 캐릭터가 아니라 그 배우가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빙이 안 된 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너의 이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이 우리 위원회의 손을 정말 많이 거쳐갔더라고요. 우리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심야의 식당 2 개로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런 거 진짜 제 인생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저희가 딱 좋아하는 이런 영화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건지. 저희가 뭐 지원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거나 어디서 돈을 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년에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 7, 8편 뭐 이런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영화 숫자가 적으니까 이 영화들이 많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보일 수 있는 영화인데 많이 보이려면 저희가 추천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영화여야 돼요. 너무 그 과격하거나 15세 이상이 되는 영화 이런 데 있는 영화들은 저희 공공 상영이 많이 하기 때문에 공공 상영에서는 틀 수가 없어요. 그러네. 예. 그 15세인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15세이지만 저희가 추천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건 왜 15세야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15세의 극과 극이 달리는 네. 그런 영화들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거의 매주 주례 회의 때마다 한 영화 한 10편만 하면 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선정된 영화가 한 8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의 인생 영화일 수도 있지만 저희의 인생 영화일 수도 있는 것들이라 이제 그런 영화들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좋은 영화를 저희가 해야지 이렇게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늘 들이밀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은 안 되는 안 영화들이니까 되죠. 좋은 영화를 선정할 수밖에 없죠.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선택의 폭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특히 외화의 경우에는 더빙이라는 거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가끔 더빙하면 비장애인 분들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어색하다. 왜 더빙을 하냐. 그냥 자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만 기다렸었거든요. 명절에 항상 더빙 영화를 해주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명절 때 항상 영화를 찾아봐요. 무슨 영화가 할지. 그리고 기대하면서 딱 봤는데 더빙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맞아. 요즘 공중파에서도 그래. 대표님이 베리어프리 영화 산업에 지금 선봉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쪽 일을 하시게 됐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이전에 그 장애와 접점이 혹시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대표님 사범대 나오셨어요. 영화 아니면 대학원 가서 하셨고, 예, 학부 때 이렇게 사범대 나오셔서 화학 가르치세요. 화학 교육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셨는데 머리 아파지는데. 아니 되게 궁금했어요. 그 화학과 대학원 떨어지고 뭐 할까 막 이러다가 영화학과 대학원이 좋을 것 같아. 저희 언니가 저기 삼성물산에서 하는 옛날에 드림박스라는 그 비디오 판매하는 그 사업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삼성영상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애니메이션 파트도 일을 하고 그래서 맨날 언니를 보다 보니까 나도 영화를 해볼까? 제가 원래는 그 특수효과 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보더니 택돔 소리다. 그게 얼마나 험한 일인 줄 아냐. 그러니까 여자는 뽑지도 않는다. 막 그래갖고 지금 같으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거는 완전 정말 폭약 터뜨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왜냐면 잠재욱에서 영화과 대학원은 어떻겠니?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코아톨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예술영화 전용관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만난 팀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해서 동국대학교 영화과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연결점이 있었어요. 이 화학 이해하셨던 게 우리 폭약과 특수효과로 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었네요. 예. 그러면 영화에서 베리어프리 영화로 또 이렇게 넘어오시게 맞아. 된 계기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주로 영화제 또 이제 하다가 선배가 지금 이제 예전에 저희 전 대표님이 사업을 시작할 건데 같이 해보지 않으련 해서 이제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 그때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여서 그렇게 해볼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그러다가 일본에서 열리는 사가 베리어프리 영화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소개를 받고 이런 게 있대.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앞으로 향후 5년만 이후에는 이렇게 각광이 받게 될 거야. 이런 솔깃한 제안들을 받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러 가자. 선제적으로. 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시골이거든요. 젊은 사람 별로 없고 거기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와서 다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인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베리어 프리 영화제라고 해서 장애인들만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냥 동네 장치예요. 그래서 영화를 같이 보시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재밌고 그때 저희가 약간 홀린 게 거기 일본에 그 활동 변사라고 해서 무성 영화의 그 라이브 변사를 해주시는 분이 우와. 젊은 NHK 아나운서 출신인 그 사사키 아츠콘가 사사키상이라고 저희가 불러서 뒤에 사사키상께서 이 그 이제 라이브 하는데 타임 해설을 너무 맛깔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재밌게 봐서 저희는 그런 거면은 이거는 된다. 그러니까 장애도 상관이 없기도 한 장애인 분들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도 재밌었거든요. 우리도 저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우리 어떡하지? 이거를 갖다 돈을 좀 모아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지자체도 찾아가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저지르자 해서 이제 그 수리깨면 집에 가자라는 영화를 더빙 버전 만들고 이제 배프 버전을 만든 거죠. 일단 알아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물론 화면 해설 한글 자막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극장에 가서 그 세팅된 극장에서만 그걸 볼 수 있었어요. DVD가 나오긴 했는데 DVD의 그 믹싱이나 이런 버전들이 좋지는 않아서 이걸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싶어서 저희가 만든 우리가 생각하는 베리어 프리 영화는 이런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됐죠. 근데 그 맨 땅의 헤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많이 도전하는 일에 쓰이지만 이거 진짜 이번에 그 장애와 관련된 사업들은 특히나 맨 땅의 헤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고 또 어떤 투자나 지원을 받으러 가도 그걸 왜 해? 라는 그런 물음표를 딱 찍어버리니까 맨 땅에 헤딩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많을 텐데 특히나 베리어 프리 영화 산업은 더더욱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면은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어려움들을 지금 다 겪어 오셨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추억이 되셨을 수 있으니까 어려움 겪으실 때 그런 에피소드나 이땐 진짜 애 먹었다. 기억들이 혹시 있으세요? 한 3년쯤 됐을 때는 진짜 그 서로 월급을 받아갈 수가 없었어요. 월급이 없어서 서로 이제 보험 깨고 이래서 월급 주고 막 이런 그래갖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간 직원들도 있고 그때 저희한테 약간 기적적으로 찾아와 준 영화가 위켄드 데이라는 영화가 협동조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때 협동조합이 약간 그때 붐이었던 때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협동조합 법도 개정될 때여서 영화로 설명해 주면은 좋은 건데 이제 이 영화가 사실 협동조합 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인데 저희한테는 교과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붐업이 돼서 그 영화가 저희의 월급을 준 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지속할 수 있다 정도로 바뀐.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 이런 산업에는. 대표님 이제 아까 일본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선 이제 막 산업이 베리어 프리 영화 산업이 시작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막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나 이런 거 있을까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극장이 그 고소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하나씩 하는 거야. 극장 스스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방법을 하긴 조금 어렵다는 생각에서 저희도 뭐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그 용역 받아서 이제 그 베리어 프리 영화 중에서 클로즈드 시스템 그래서 폐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 기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좀 연구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데가 독일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실은 제나이저라는 그 굉장히 유명하죠. 회사하고 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하고 그 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극장에서 제나이저는 막
그 자기네 어차피 기기 들어가니까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른 회사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이었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2014년도에 오픈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정말 그 이 독일권,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영화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를린 영화제에서 적용해서 뭐 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 우리가 생각했던 잘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잘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초반 단계들을 거쳐서 작품을 선정하고 다양한 화면 해설 영화를 제작을 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을 보여주시는 행사가 베리어프리 영화제잖아요. 근데 이 베리어프리 영화제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은 또 저희 팟캐스트 은근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아,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아마 네. 듣고서 놀라실 거예요. 네, 영화제 네. 찾아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제 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네, 제발 많이 와주세요. 아, 네. 네, 영화제 홍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처음에 했는데 이제 저희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부산에도 생기고 근데 대전에도 있고 뭐 광주에도 이게 몇 편의 영화들을 상영할 때마다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이름을 붙여주셔서 사실 뭐 저는 전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 좀 그래도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저희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름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11월 20날에 할 곡이 수목금토일 이렇게 합니다. 예. 수목금토일. 예, 정확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 네.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오시면은 네, 되거나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근데 아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베리어프리 영화 어떻게 볼 수 있을까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홈페이지 가면은 다들 안내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리어프리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제작한 영화 2편, 반짝반짝 두근두근하고 볼링볼링이라는 2편의 그 단편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거나 이제 나는 베리어프리 영화를 좀 알아. 이제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공공 상영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상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동체 상영을 이제 신청을 하거나.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단편 영화 소개도 해주셨지만 절대 작은 영화 아닙니다, 여러분. 박보검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다들 챙겨 보시면. 거의 천만 배우 나오잖아요. 맞아요. 수환이. 네. 거의 부산행. 부산에 나왔던. 그 분도 나옵니다. 네. 장난 네.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길고 길었던 우리 1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 좀 많이지 한 10년 차쯤 오셨으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있었던 회한이나 어떤 그런 감정 그냥 네. 어떤 감정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회원이 스쳐 지나가시죠. 네. 지금 막 아니, 뭐, 얼굴이 네. 과거에 이제 잠기셔서 아니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생이 원래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뭐든 처음 이게 익숙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나오고 나면은 새로운 걸 조금 찾게 되는 그 사서고생 이런 타입인데 그래서인지 이제 그런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구나 생각보다. 예, 그런 뭐 금전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영화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못 보거나 내가 환경을 조성만 해준다면 얼마나 볼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못 본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앞으로는 이게 끝나면 다음에 또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냥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네. 근데 이거 하나만 딱 더 여쭤보죠. 배려프리 영화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발전 방향 전망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각오까지 마지막 해주시고. 네. 너무 이렇게 약간 그랬나요? 네. 저 월요일에 장애 관련된 그 국가 포럼 사회적 경제 포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었는데 법안은 제출되어 있어요. 베리프리 영화를 이제 그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만들어야 된다는. 근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좀 해줘요 제발. 나 진짜.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빨리 해줘. 네. 최혜선 의원님께서 네. 발의하신 법이 통과돼서 사실은 이게 자발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은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라도 이런 제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좀 더 많아질 거고 많아지면은 질적인 차이들도 좀 날 거고 그리고 배리어 프리 영화라는 것이 이 단순히 지금 보는 것도 있지만은 영화를 즐기기 위한 그런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안들을 드릴 수 있겠죠. 요새 그 영국에 있는 그 영국 그 영화 그 협회의 그 연구 과제들을 좀 보면서 우리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고민들 그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든 그 어떤 다른 그 문제를 가진 영화를 보는 것에 그 관객을 위해서 우리 영화관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자폐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치매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보여주고 그러면은 땡인가 그러면은 그 관객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맛있는 팝콘을 팔면은 끝은 아니잖아요. 어떤 관객이든 그들이 왔을 때 영화를 즐겁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좀 더 저희가 먼저 아니까 그런 것에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부 말미에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뭐 장애인은 영화 할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할인되니까 좋다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지만 사실 영화관에서 해줘야 될 게 할인이 아니라 마땅히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그런 베리어 프리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영화관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자발적으로 하기 힘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네. 법제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2부 때는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